얘들아, 주관식 통과 못하신 분은 무조건 오늘 다 외우고 갈 거예요. 무조건 오늘 다 외우고 갈 거예요. 선생님 준 그 빈칸만 다 외우고 갈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암기 파트야. 다음 주에 또 객관식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객관식 있습니다. 또 주관식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얘들아.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구 시스템에서는 에너지원 세 가지 있다 그랬는데 뭐 있었지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태양 에너지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 있었다. 그치, 얘들아?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있었고,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의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다 관여하였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각 변동에 관여하였고요. 조력 에너지는 조석 현상에 관여하였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먼저 첫 번째, 지각 변동 보겠습니다. 지각 변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각이 변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하고요. 지각 변동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습곡 산맥의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대륙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지각 변동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얘들아, 에너지원은 우리 세 가지밖에 모른다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개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서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할 때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한다. 지형이 변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묶어서 우리가 변동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변동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변동대라고 이야기할 거고, 변동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나누어서 지진대와 화산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지진대,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 화산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산대는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족곡인 띠 모양,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족곡인 띠 모양.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얘들아, 이때 지진대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냈고요. 화산대는 초록색 세모, 산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지진대랑 화산대는 전부 다 얇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 있더라. 넓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얇고 긴 띠 모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그런데 지진대와 화산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더라. 대체로 일치한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이 비슷하다. 그리고 주로 대륙 주변부에 일어난다. 주로 대륙 주변부에 일어난다. 얘들아, 전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로입니다. 주로. 아닌 것들도 존재합니다. 해안 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더 광범위하다. 지진이 화산보다 더 넓은 지역에 일어난다. 얘들아, 이것 좀 생각해 볼게. 지진이랑 화산이랑 이야기하는 건데,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고요.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 용암이 분출돼야지 화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그마 용암이 분출될 때는 대체로 땅의 흔들림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린다고 해서 항상 마그마 용암이 분출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때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도 거의 대부분 일어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 화산이 일어나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태평양 주변에서 화산과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서양은 대양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 대서양은 대양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지도 보시면 정 가운데 지진대, 화산대가 쭉 이어져 있는 거 보일까? 쌤이 지도를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정 가운데 지진이랑 화산이 일어나고 있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적혀 있거든. 여기 바다가 태평양 바다야 얘들아.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란 말이야. 그래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존재하는 화산대와 지진대를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변동대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 화산대 지진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산대 지진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그 화산대와 지진대를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를 불의 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찾을 수 있을까 얘들아? 거기서 우리나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찾아보시면 요쯤에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오른쪽에 누가 존재한다면 일본 존재합니다. 일본이 여기에 걸쳐 있어. 그래서 일본은 지진도 화산도 자주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피해져 있는 거야. 일본이 지진, 화산 다 막아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 다음 해령 화산대 지진대라고 나와 있는데, 해령 화산대 지진대 보시면 이렇게 바다 정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바다 정 가운데, 대양의 가운데 이렇게 지진대, 화산대 나타나기도 한다. 주로 나타나는 것은 대륙 주변부지만 대양의 정 가운데에서도 지진이나 화산대 발생한다. 그 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보시면 요쯤에 존재하지요.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말 그대로 알프스 산맥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대륙 주변부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일치하고 얇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판구조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판구조론. 자, 우리가 판구조론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 직권의 층상구조. 그럼 직권의 층상구조 살펴봤을 때 가장 바깥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지각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있었지요. 지각 아래에는요. 멘틀 존재하지요. 그 다음 멘틀 아래에는요. 외핵과 내핵 존재하지요. 됩니까? 그러면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각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지각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판구조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때 이 지각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각들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구조론,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변동대는 이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거야. 이 판과 이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지진대와 화산대가 관측된다. 그럼 지진대와 화산대가 전부 다 얇고 긴 띠 모양으로 존재했던 이유는 판의 경계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진대와 화산대가 대체로 일치하는 까닭은 둘 다 판의 경계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은 되게 느려 얘들아. 1년에 많이 가봤자 10cm 가는 거란 말이야. 10cm 해봤자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이걸 1년 동안 간다고. 되게 느린 거야. 되게 느리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지진이나 화산은 큰 변화를 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발판, 수렴, 보존형 경계로 구분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오셔. 그 오른쪽 페이지 판의 구조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 구조로는 지각 멘틀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멘틀은 일부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일부 용융되었단 말이야. 일부 용융되어 있어. 일부만 용융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단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 이때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 이만큼은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해. 암석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암석권 아래 보면 멘틀 일부가 용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멘틀 일부가 용융되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거기를 연약권이라고 이야기해. 물랑물랑한 거야. 상대적으로 젤리 같은 거야.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영역까지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연약권은 100km부터 400km 영역까지를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될까요? 자, 그래. 이때 암석권을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하며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고 각각의 조각들을 판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 얘들아, 우리 지각은 둘로 나뉘었잖아. 지각은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이 있었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지금 교재 135페이지 하고 있어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뉘었단 말이야. 그럼 해양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한 암석권도 있을 거고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한 암석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암석권 각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대륙판이라고 할 거고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해양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 깊이 약 100에서 400km 부분을 이야기한다. 상태는 얘들아 무슨 상태라고요? 멘틀? 고체, 액체, 기체? 얘들아 멘틀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인데 유동성 있다. 용융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동성 있다. 용융되어 있다. 라는 거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그래, 이때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대류 일어날 수 있지.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차갑습니다.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더라. 연약권이랑 암석권이랑 비교하면 얘들아 밀도는 연약권, 용융되어 있는 연약권이 밀도 더 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때 밀도는 암석권보다 연약권이 더 큽니다. 암석권보다 연약권이 더 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젤리 같은 연약권 위에 단단한 암석권이 떠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떠있다. 얘들아, 얼음과 물 중에 누가 더 밀도 크지? 얼음과 물 중에? 몰라 얘들아? 물이 더 밀도 커. 얼음은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 일반적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밀도가 작아지지만 물이랑 얼음은 예외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만들면 물 있고 얼음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냥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 거야. 연약권보다 암석권이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암석권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조각, 10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 조각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나옵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이든 대륙지각이든 지각과 멘틀 성부 일부를 포함하면 우리가 암석권 또는 각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야. 대륙판과 해양판을 비교해보자. 오늘 암기 테스트에서도 있었지요, 얘들아. 대륙판과 해양판 대신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이야기했는데 누가 더 두께가 두껍다 그랬어, 얘들아?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이랑 누가 더 두꺼워? 대륙지각이 두껍다 그랬어요. 해양지각이 두께 얇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였잖아. 그럼 육지가 대륙지각, 바다가 해양지각이었고요. 대륙지각 두께 두껍고 해양지각 두께 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밀도도 이야기를 했잖아. 밀도는 두께랑 반대로 가기로 했지요. 대륙지각은 두께가 두꺼운 대신에 밀도가 작아요. 해양지각은 두께가 얇은 대신에 밀도가 큽니다. 이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대륙판은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작습니다. 해양판은 두께가 얇고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때 마그마의 종류가 이루는 물질의 종류가 대륙판의 경우에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판의 경우에는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대륙판의 대표적인 예시는 대륙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유럽과 아시아로 이루어진 판을 우리가 여기거든, 얘들아. 유럽과 아시아로 이루어진 판을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 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있고요. 아프리카판 있고요. 해양지각은 말 그대로 해양 아래에 있는 거. 방금 봤던 얘들아, 태평양 아래에 있는 태평양판 있고요. 필리핀판, 나스카판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얘들아 같은 판이라도 대륙판이 될 수도 있고 해양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판이라도 그 위에 바다가 있느냐 육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륙판 해양판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판이 이동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이 지각 변동의 근원 에너지가 뭐였냐면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였단 말이야.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연약권에서는 아랫부분이 뜨겁고 윗부분이 차갑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멘틀의 대류가 일어남에 따라서 그 위에 떠있는 암석권, 즉 암석권의 각 조각들 판이 움직이게 되고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밑줄 끌게요. 판은 멘틀 대류를 원동력으로 한다. 판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이니? 라고 하면 멘틀 대류라고 할 거고요. 에너지원이 무엇이니? 라고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멘틀 아래쪽 가열되고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 상승한다. 그리고 이 상승한 멘틀은 다시 양옆으로 이동을 하다가 점차 식으면서 밀도가 커지고 다시 아래로 하강한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연약권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이 아래 연약권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아랫부분은 뜨거우니까 상승을 하는 거야.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럼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이제 옆으로 나란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 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지. 식어버리겠지.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니까 다시 하강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멘틀 대류가 이동할 때 그 위에 있던 암석권, 즉 각 조각들 판도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바닥만 더 할까요? 좋아요. 자, 뒷장 넘어가서 지진입니다. 지진. 내용이 어렵지 않아. 봐. 얘들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파가 지구 지각의 암석층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땅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움직이면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진은 진원과 진앙이 있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진원이라고 하면 지진이 발생한 근원지가 되는 거고요. 진앙이라고 하면 그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쭉 올라오면 되는 거야. 다시 얘들아.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 지각인 거야. 지각 표면, 지구 표면인 거야. 자, 여기 땅의 흔들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땅의 흔들림은 저 아래에 발생한 근원지가 있을 거잖아. 그럼 그 발생한 근원지를 우리가 진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발생한 근원지로부터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 지표면이랑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 그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서 이 땅의 흔들림을 느끼는 거고 지진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지진의 파동을 우리가 지진파라고 이야기하고 지진파는 P파, F파, L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징만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어 봐. 자, 지진파는 P파, F파, L파 있는데 P파는 종파야. 얘들아, 종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진의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야.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종파라고 해.
종파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좌우로 흔들리면 종파라고 해. 자, 그리고 S파는 횡파라고 하는데 횡파는 뭐냐면 나아가는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랑 수직인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데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야. 이걸 횡파라고 해.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피파는 종파인데요. 피파는 종파인데 여러분 용수철 가지고 놀 때 용수철 앞뒤로 흔들 수 있잖아. 앞뒤로 흔들면 빽빽한 부분이랑 느슨한 부분이랑 빽빽한 부분이랑 느슨한 부분이랑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이걸 종파라고 하는 거고 S파의 경우에는 횡파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흔든 거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일 때 횡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면파의 경우에는 L파라고 이야기합니다. L파의 경우에는 표면파, 표면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파, S파, L파를 보면 속력이 5에서 8, 3에서 4, 2에서 3km/s입니다. 속력이 다 달라요. 그리고 P파의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합니다. S파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L파는 표면파이기 때문에 표면을 따라서 이동을 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있을 건데 P파의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니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전부 다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S파의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X 통과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각과 멘틀만 통과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L파는 표면을 따라서 이동한다. 자, P파 진폭 큽니다. 진폭 작습니다. 피해 작습니다. S파는 진폭 중간, 그래서 피해도 중간. L파 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L파의 경우에는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얘들아 PSC라고 있거든. PSC는 뭐냐면 이 P파랑 S파는 진행하는데 속력이 다르잖아. 진행 속력이 다르잖아. 누가 더 빨랐어 얘들아? P파가 더 빨랐어. P파가 5에서 8km/s고요. S파가 3에서 4km/s입니다. 그러면 이 PSC는 뭐냐면 P파랑 S파 중에 누가 더 빠르다고 얘들아? P파가 더 빠르다고. 그럼 누가 먼저 올 거야? P파가 먼저 올 거지. 그리고 나서 S파가 올 거지. 그래서 P파가 오고 S파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PFC라고 이야기합니다. PFC. 그러면 얘들아 진원으로부터 관측하는 지점까지 거리가 가까워. 그럼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작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리가 멀면 그만큼 얘네들이 도착하는데 시간 차이도 크게 걸릴 거고 PFC는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세기를 비교를 할 때는 규모랑 진도가 있어요, 얘들아. 규모랑 진도. 자, 규모는 진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위치랑은 상관없습니다. 규모는 위치랑 무관합니다. 거리랑 관계없습니다. 근데 진도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야. 다시 얘들아, 진원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규모는 미안해. 규모는 발생하는 에너지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도는 피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관측을 하나 진원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전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죠. 이해될까요? A 지역에서 봐도 B 지역에서 봐도 이때 진원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10이야 100이야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진도는 달라 얘들아. 진도는 우리 지역에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피해 정도는 진원이랑 가까울수록 피해가 보통 큽니다. 가까울수록 더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피해가 작아진다. 얘들아 잠깐 끊었다가 뒷내용 이어갈게요. 해도 돼. 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랑 지형이랑 우리 세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발판형, 수렴형, 그리고 보존형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볼 거거든요. 먼저 발산형 경계라고 하면 말 그대로 판이 발산하는 거야, 얘들아. 발산한다는 것은 서로 멀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존형 경계가 있고요. 세 번째 수렴형 경계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발산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라면 수렴은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말하는 거고, 보존형 경계는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경계를 이야기를 할 거야. 다시 얘들아, 우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구의 직권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때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멘틀 일부, 용융되어 있는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 조각을 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판에는 해양판, 대륙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그 판과 판의 경계를 살펴보는 건데, 발판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보존형 경계는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두 판이 서로 어긋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다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는 이유는 판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멘틀 대류까지 같이 그려볼게, 얘들아. 암석권이랑 연약권이랑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그 아래에 멘틀 대류도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멘틀 대류가 멀어지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야. 상승하는 지점에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될까? 그럼 다시 얘들아,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그 아래 멘틀 대류도 서로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럼 이 멘틀 대류가 서로 가까워지다가는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다시 볼게요, 얘들아.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서로 멀어지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서로 멀어지는 거. 이걸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고,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하강하게 되는 거야. 다시 얘들아,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요렇게 나타낼 거야. 그럼 보존형 경계의 경우에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빈칸 채워볼게요, 얘들아. 교재 조금 이따 나갈게요. 빈칸 먼저 채우고 교재 나가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 어떻게 된다고? 그쵸, 상승한다. 채울게요.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존형 경계에서는 상승도 하강도 하지 않습니다.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거나 하강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는다. 그럼 수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야. 발산형 경계 상승, 보존형 경계 상승, 하강 없음, 수렴형 경계 하강인 거야. 자, 그럼 그 아래 얘들아, 판 생성과 소멸을 볼 건데, 판의 생성과 소멸. 멘틀 대류,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두 판이 멀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빈 공간에 새로운 멘틀이 계속 채워진단 말이야. 그래, 새로운 판이 계속 생성됩니다. 반면 수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만나잖아. 모이잖아. 모이게 되면서 판이 소멸되게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발산형 경계판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두 판 사이에 새로운 판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수렴형 경계판 두 판이 다가오면서 멘틀 대류 하강하고 판은 소멸하게 되는 거야.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보존형 관계에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잖아. 그럼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까.
판의 횡성이나 소멸 없습니다. 이 횡성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화산 활동을 살펴볼까요, 얘들아? 화산 활동.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산은 멘틀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걸 화산 활동이라고 이야기해. 마그마가 땅을 뚫고 나오는 거, 용암이 분출되는 것을 화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 멘틀이 뚫고 나올 거잖아요.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야. 맞아요. 계속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때 멘틀 대류의 상승도 하강도 없다. 판의 횡성도 소멸도 없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소량형 경계는요. 멘틀 대류 하강한다 그랬잖아요. 판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화산 안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수렴형 경계는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섭입형과 충돌 모두 멘틀 대류는 하강하고 판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섭입형 경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섭입된다는 거야.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드는 것을 섭입형 경계라고 하고 충돌형 경계는 그냥 두 판이 부딪히는 것을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섭입형 경계는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들 때 이때 섭입형 경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충돌형 경계는 그냥 두 판이 뿡 하고 부딪힐 때를 충돌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언제 섭입하고 언제 충돌하냐면 해양판을 포함하고 있으면 섭입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해양판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가 판을 둘로 나눈다 그랬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눈다 그랬지요. 대륙판은 두께는 두껍지만 밀도는 작고요. 해양판은 두께는 얇지만 밀도는 크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될 때, 수렴하게 될 때 해양판은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파고들게 되고요. 대륙판은 밀도가 크니까 파고들지 않습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게 됩니다. 섭입하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반면 얘들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대륙판은 밀도가 작잖아요. 그럼 밀도가 작은 판끼리 만났으니까 두 판 중 어느 판도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꿍야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야. 서로 다가오기만 하고 꿍야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양판 중에서 조금 더 밀도가 큰 판이 있을 거잖아, 얘들아. 두 판의 밀도는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게 되면 해양판 중에 조금 더 밀도가 큰 판이 비교적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들게 됩니다. 즉, 섭입형 경계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갈게요, 얘들아. 섭입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거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섭입형 경계인 거고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충돌형 경계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밀도가 작은 대륙판끼리 만나게 되면 충돌하게 되는 거고 밀도가 큰 해양판을 포함하고 있으면 섭입형 경계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섭입형 경계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면서 여기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빵빵빵빵 발생해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마찰에 의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하니까 팡 하고 터지게 돼. 팡 하고 터지게 돼. 이게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거나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들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서 여기에 마찰이 발생하고 뜨거워질 거잖아. 그럼 이 마찰이 발생한 부분에서 펑 하고 위로 올라오게 되고 마그마가 분출되게 되고 화산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둘 다 밀도가 작잖아요. 그냥 꿍 하고 부딪히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섭입하는 판이 없단 말이야. 파고드는 판이 없단 말이야. 멘틀 대류는 하강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될까? 그래서 이때 섭입형 경계에서는 마그마 분출된다고 안 된다고? 섭입형 경계에서는 마그마 빠져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화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구나. 반면에 충돌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 하강하고 마그마 분출도 없는 거잖아. 화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지진 볼 거예요. 지진. 얘들아, 지진은 땅의 흔들림 말하는 건데 지진의 종류는 천발, 중발, 신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진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나눌 거거든.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얕다라고 하면 천발 지진인 거고 진원의 깊이가 깊다라고 하면 신발 지진인 거고 둘의 중간 정도 중발 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발단형 경계에선 두 판이 멀어지면서 여기가 찢어지면서 땅에 흔들림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표면에서만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비교적 얕은 위치에서만 지진이 발생하는 거고 이때 발생하는 지진은 천발 지진인 거야. 그럼 보존형 경계에선 두 판이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하잖아. 두 판이 어긋나면 드륵 하면서 이 판의 표면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무슨 지진? 그렇죠. 천발 지진인 거야. 그런데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들잖아. 그럼 지진이 여기에서도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도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도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지진이 얕은 곳에서 일어나겠네요. 중간에서도 일어나겠네요. 깊은 곳에서도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는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모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천발부터 신발까지 일어난다. 그 다음 수렴형 경계 중에서 충돌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다가오면서 여기만 일부 파고들 수도 있고 안 파고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얕은 곳인 천발 지진과 일부 중발 지진까지 일어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다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이 상황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될까요? 다 적으셨나요? 자, 얘들아, 고개 들어봐봐. 고개 들어봐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 우리가 판의 경계는 세 가지. 발판형, 보존형, 수렴형으로 나눈다 그랬어. 자, 발판형 경계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요렇게 된다고. 멘틀 대륙 상승하고요. 멘틀 대륙 상승하고요. 판은 그럼 생성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생성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그냥 어긋나는 거잖아. 그럼 판에 멘틀 대륙 상승이나 하강 있다 없다? 없다. 판의 생성이나 소멸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고. 두 판이 다가오고 멘틀 대륙은 어떻게? 하강하더라. 그럼 판은 생성됩니까? 소멸됩니까? 소멸된다. 까지 기억해 줘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때 화산 활동 보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화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멘틀 대륙 상승하니까 상승한 멘틀 대륙가 그대로 바깥으로 뻥뻥인 거야.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자, 수렴형 경계에서는 섭입형과 충돌형 나누어서 이야기한다 했지. 섭입형에서 화산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납니다. 충돌형에서는 화산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진 보겠습니다. 발판형 경계는 비교적 얕은 곳에서 판이 멀어지면서 생기는 거잖아. 판이 멀어지면서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 두 판이 어긋나면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일어날 거지요.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 그리고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는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얕은 곳, 중간 곳, 깊은 곳 다 일어나네요. 그럼 무슨 지진부터 무슨 지진까지? 천발부터 그렇죠. 신발까지. 충돌형 경계는 천발부터 어디까지만? 중발까지만.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화산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외워주시는 거고요. 지진은 천발, 중발, 신발 중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지형도 살펴볼 건데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141페이지) 볼게요.
자, 그림 같이 볼게요, 얘들아. 동그라미 3번 해령 찾아주세요. 동그라미 3번 해령 찾아주세요. 해령. 얘들아, 해령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밑줄 그으세요. 해령. 해저 산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령은 해저 산맥입니다.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인데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두 판이 멀어지잖아. 판이 새롭게 생성되잖아. 그럼 해저에서 이와 같은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질 때 아래에서 멘틀 대류 상승하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산맥이 형성되더라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발산형 경계에서 멘틀 대류 상승하잖아. 이 상승한 멘틀 대류가 새로이 만든 산맥을 해저 산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해저 산맥을 해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령. 될까요? 자, 그리고 이때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열곡이 형성되는데요. 열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얘들아, 다시 한번 봐봐. 이때 멘틀 대류가 상승한단 말이야. 그리고 두 판이 멀어지면서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산맥 보여 얘들아?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두 판이 멀어지면서 이렇게 산맥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이에 V자 모양 보일까 얘들아? V자 모양? 이 V자 모양의 홈을 우리는 열곡이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한 번 더. 해령과 열곡을 세트인 거야. 해저에 산맥을 만들게 되면 가운데 V자 모양의 홈이 생기는데 그 홈을 열곡이라고 이야기를 해. 해저에서 산맥이 만들어질 때 열곡이 형성돼.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대륙판에서 이게 형성된다면 해저 산맥은 안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 V자 모양의 좁고 긴 골짜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V자 모양의 좁고 긴 골짜기를 우리가 열곡대라고 이야기할 거야. 열곡대. 동그라미 6번에 열곡대입니다. 열곡대. 그림 보이실까요? 그래서 3번 해령과 6번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3번 해령, 6번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4번 변환단층 볼게요, 얘들아. 4번 변환단층.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변환단층의 특징이 있어, 얘들아. 변환단층의 특징.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만들어진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 발산형 경계야. 여기도 발산형 경계야. 그럼 이 발산형 경계 사이에 해저 산맥 형성된다면 해령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해령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두 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해령의 기호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해령의 기호야. 해령이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 모양으로 여기야 얘들아, 여기에 변환단층이 형성돼.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더. 이때 A, B, C, D 판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럼 A판은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B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C판도 왼쪽, D판도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A판과 C판의 경계에선 둘 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B판과 C판의 경계에서는 B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C판은 왼쪽으로 이동하지.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두 판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 변환단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환단층은 다시 말합니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만 만들어져, 얘들아. 해령과 해령 사이에만. 해령과 해령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변환단층이다.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인데요.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은 3개 있습니다. 해구, 호박열도, 그 다음 흑곡산맥 3개 있는데 또 나누어야 돼. 자, 볼게 얘들아. 서비평 경계는 해양판을 포함하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때도 서비평 경계이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때도 서비평 경계입니다.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때는 충돌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호상열도 있는데 얘들아, 호상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의 대표적인 예시야. 일본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화산섬입니다. 화산섬. 봐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여기서 마그마 분출이 빵빵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 일어난다 그랬죠. 얘들아 실제로는 얘는 입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줄줄이 화산 폭발이 뻥뻥 일어나서 여기도 화산, 여기도 화산, 여기도 화산, 여기도 화산이 일렬로 쭉 이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화산섬들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호상열도. 그럼 화산섬들이 만들어지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될 때 이때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더라. 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호상열도 만들어지더라. 얘들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때는 호상열도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다시 얘들아, 호상열도는 화산섬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맞니?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화산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호상열도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이번에 해구 볼게요. 이번에 해구. 해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여기 파고 들어가잖아.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여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 파고 들어가면서 이 경계에 골짜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또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해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구는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과 같은 섭입형 경계에서만 나타납니다. 충돌형 경계에서 해구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얘들아. 섭입하지 않으니까, 파고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습곡산맥인데요. 습곡산맥은 뭐냐면 두 판이 서로 밀어서 산맥을 만들면 습곡산맥인 거야. 해저산맥은 우리 해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판이 서로 밀려서 만들어진 것을 습곡산맥이라고 해. 양쪽에서 밀어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우에는 밀 게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산맥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거나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습곡산맥 형성됩니다. 얘들아 빈칸 다 채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빈칸 테스트 보는 겁니다. 자, 교재 141페이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 141페이지부터 다시 볼게요. 판의 경계 종류에 따른 지형 그리고 지각 변동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지형부터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발판형, 보존형, 수렴형 경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동그라미 1번 호상열도입니다. 얘들아 호상열도 세 글자로 줄이면 화산섬입니다. 화산섬. 그럼 호상열도는 어떤 경계에서 나타난다고요?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2번 해구입니다. 해저 골짜기지요. 마찬가지로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수렴형 중에 섭입형.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해령입니다. 해저 산맥이지요. 해저 산맥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 141페이지입니다. 해령 해저 산맥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
발산형 경계. 그 다음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입니다. 두 판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진 끊어진 지층. 그 다음 습곡 산맥의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거나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형성된다. 마지막 열곡대는 해령 사이에 열곡 형성되거나 아니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열곡대 형성된다. 발산형 경계였습니다. 각 지형이 어떤 경계에서 나타나는지 봐주셔야 돼요, 얘들아. 자, 뒤로 넘어오셔서 142페이지 볼게요. 우리 전반적인 내용 다 설명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했고요. 멘틀 대륙, 상승하강, 상승한다, 판, 팽성소멸, 생성된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마그마 분출되고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자, 그래서 지각 변동 보시면 화산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화산 일어나요. 그 다음 무슨 지진 일어난다? 전달 지진 일어난다. 너네 학교에서 상반하반 한 적은 없거든요. 상반하반 한 적은 없어서 이건 학교 프린트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보셔야 되거든요. 해양 지각의 나이입니다. 해양 지각의 나이.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나이 나타내줘 있는데 얘들아 여기가 해령이 형성될 거잖아.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이 멀어지면서 만들어진 해저산맥이 해령이란 말이야. 그럼 판의 경계 해령에서 여기 해령인 거야. 그 다음 해령으로부터 거리인 거야. 그리고 나이를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해령은 지금 갓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지금 갓 판을 생성한 거잖아. 그래서 나이가 0살인 거야. 근데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 얘는 조금 전에 만들었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전에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전에 만들었는데 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여기 해령에 있는 지금 해령에 있는 판은 방금 막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발산형 관계니까 계속 멀어지겠지. 그럼 멀어지면서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 만들어진 지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4년 지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지.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때 해양 지각의 나이는 많아진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 동그라미 4번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해령과 열곡대입니다. 해령이라고 하면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해저 산맥 해령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든지 동태평양 해령. 해령 가운데는 V자 모양의 열곡 발달한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나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많아진다. 그 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해저 산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열곡대라고 이야기한다고.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그리고 얘들아 이 열곡대가 만들어지다가 V자 모양의 열곡대가 만들어지다가 멀어지면서 점점 넓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물이 채워진 거야. 그럼 얘들아 결국에 지각에 물 모이면 바다 되는 거잖아. 이때 만들어진 바다가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열곡대에 물 채워져서 홍해 만들어진 거야.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수렴형 경계 보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이며 멘틀 대류는 하강하고요. 그 다음 판은 소멸된다. 그래서 화산활동 살펴보시면 삽입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만 충돌형 경계 화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지진 삽입편에서는 천발부터 신발까지, 충돌형에서는 천발부터 중발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아래에 발달하는 지형,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 해양판, 대륙판, 대륙판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일 때는 호상열도, 해구, 흑곡산맥 모두 관측됩니다. 호상열도, 화산섬, 해구,
해저 골짜기 흑곡 산맥은 밀어서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호상열도 화산섬은 해양판 쪽에 만들어질까? 대륙판 쪽에 만들어질까? 대륙판 위에 만들어지게 되겠지. 밀도가 작은 판에 화산 일어날 거니까 화산 폭발은 밀도가 작은 판에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해양판과 해양판일 때는 해구랑 호상열도 나타난다. 대륙판과 대륙판일 때는 흑곡 산맥만 나타난다.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만나면서 충돌하면서 대륙판에 있는 해저 퇴적층이 양쪽에 밀어서 산맥을 만든 게 흑곡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오시고요. 144페이지입니다. 자, 보존형 경계 두 판 어긋날 때 형성되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했고요. 멘틀 대류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고요.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때 이 보존형 관계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 형성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 형성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판의 경계와 지형, 발판형 경계, 대륙에서는 열국대, 해양에서는 해령 발달한다. 그 다음 수렴형 경계에서 대륙에서는 흑곡산맥, 대륙과 해양에서는 열도, 해구, 산맥, 해구. 그 다음 해양과 해양에서는 열도나 호상열도나 해구. 그 다음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 나타난다.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한 번씩 조금 변태같이 문제 내실 때는 이거 위치랑 명칭이랑 다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만약에 외워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위치 다 따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146페이지 갈게요. 이때 직권의 변화, 즉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나면서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 얘들아.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 지진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의 정의는 아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와야지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산 분출물이 방출될 때 화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화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얘들아, 화산 분출물이 나온다는 것은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온단 말이야. 화산가스 나올 수 있고요. 용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화산쇄설물.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인 거야. 기체, 액체, 고체 상태. 그래서 화산가스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것 말하고요. 용암은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고온 액체.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네를 모두 통틀어서 마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그마에서 화산가스 빠져나가고 난 것을 용암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때 화산쇄설물, 암석, 암괴 같은 것들도 같이 굴러떨어진다.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입자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화산암괴가 제일 큰 거고 화산력이 그 다음 화산재가 그 다음 화산진이 제일 작은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산활동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 부정적인 영향이겠지요. 화산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산성비 내립니다. 화산가스의 영향으로 산성비 내릴 수 있다. 피해지요. 자, 그리고 용암이 지표면을 따라서 흐릅니다. 근데 용암 매우 뜨겁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이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용암에 의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산 폐설물이 굴러떨어지면서 산불, 산사태 일어나고요. 그 다음 화산재에 의해서 기온 낮아집니다. 화산재는 햇빛을 차단하고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그 다음 화산재는 시야 막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방해. 그 다음 화산탄이 날아와서 마찬가지로 인명 재산 피해 입힐 수 있다.
그래, 이용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광상. 얘들아,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분출된 물질로 화산 광상으로 유용한 금속 광물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 뜨겁잖아. 그래서 난방이나 지열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비옥한 토양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가열된 지하수로 온천 만들어진다. 온천이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형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온천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일본에는 화산 활동 자주 일어나니까, 화산 지진 자주 일어나니까 이때 온천 여행 간다. 얘들아, 대처 방법 나오는데요. 화산이나 지진은 막을 수 없어. 화산이나 지진을 없앨 수 없어. 우리가 아예 차단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대처 방법은 전부 다 뭐냐면 잘 피해라 이거야. 잘 피해라. 화산이 일어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잘 도망가세요가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암류에 바닷물을 뿌린다. 그럼 용암이 조금 더 식겠지, 빨리 식겠지, 천천히 흘러갈 거야. 그 다음 화산 주변에 제방 쌓거나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 건설한다.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화산 분출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감시하고요, 경고하고요, 대피한다. 그 다음 오른쪽 지진입니다. 지진은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형성되는 강한 진동.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있는데요. 피해는 땅 흔들리니까 지표면 갈라진다. 그럼 이때 건물이나 교량 부러질 수 있다. 가스관 파괴되고 전선 끊기면 이때 화재 발생할 수 있다. 땅 흔들리면서 산사태, 낙석, 구조물의 낙하, 인명피해 발생한다. 해저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입니다. 지진 해일.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이용에서는 지진 기록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 연구할 수 있고요. 인공지진으로 만들어진 지진파를 분석하여서 지하 구조 파악할 수 있다. 지하 자원 찾을 수 있다. 인공지진을 통해서 지질 구조를 파악하여 도로, 건물 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대처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막을 수 없습니다. 미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이용. 애초에 활성단층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 즉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클 곳에는 건물을 짓지 말아라. 내진 설계, 이게 일본에서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지요. 땅이 흔들려도 건물이 뚝 하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내진 설계입니다. 그 다음 실시간 지진 예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라디오파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지진파보다 라디오파가 더 빠르니까. 그 다음 지진의 일, 쓰나미가 일어나면 경보를 울린다. 그 다음 안전교육 시행한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 미리 예측하자.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이 각 권에 미치는 영향 보시면 직권이 직권에게 영향 미치는 것으로 용암이 흘러가면서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 해저 화산 폭발, 해저 지진, 지진의 일 발생하는 것. 그 다음 화산 폭발 분출물로 인해서 화산 폐설물의 분출이라든지 화산가스의 분출로 인해서 기후변화 나타나는 것. 그 다음 생물의 서식지 파괴한다. 화산가스로 인해서 산성비에 의해서 생태계 파괴한다. 생물권에 영향 미친다.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한 챕터 더 나갈게요.